자, 제가 지난 시간에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보겠습니다. BGF는 어제 장중에 너무 오르길래 제가 조금 이렇게 마감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좀 급하게 올려드렸었고요. 지금 현재는 주식 선물 괴리율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장중에 오르다가 장 마감은 한 10%, 11% 정도에서 12% 정도에서 마감될 줄 알았던 것이죠. 장중에 20 몇 프로까지 오르다가요. 장중에 6에서 9%까지 괴리율이 벌어지면서 주식 선물은 오히려 내려 땡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피레침 맞은 날에는 거래량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래량을 봤을 때 전체 주식수의 몇이냐. 지금 전체 주식수는 한 9,500만 주니까요. 한 1억 주 가까이 되고, 어제 나온 거래량은 1,100만 주. 대략 한 전체 주식수에서 한 8분의 1, 9분의 1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경우에는 아주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바로 요 정도로 마감되고도 끌어올려졌죠.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조금 다른 거는 이 종목은 주구장창 하락만 그동안 해왔던 종목이고, 과연 끌어올린 애들이 그 정도로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의문이 조금 드는 건 사실이고요. 동일하게 이 종목도 그래서 매물대를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분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분봉이라 30분봉인데요. 이게 올랐다 떨어진 거, 이게 거의 하루의 모습입니다. 어제 하루의 모습인데, 보시면은 매물대가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여기 이 위에서 많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 거래량에서는 물론 그 매물대가 다 위에, 거래가 다 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매물대는 저항이 일어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단기적인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인 매물대, 단기적인 위에 쌓인 이거를 나중에 뚫으려면 저항이 될 것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렇게 됐었던 날 이거를 뚫었죠. 그 다음날에 뚫으면서 기어이 올랐고,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어제 나온 이 거래량이 전체 주식수의 절반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제 한 5천만 주 이상이 나왔거나, 때로는 일부 종목에서는 거의 9천만 주나 1억 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주식수나 전체 주식보다 더 나온 경우가 있어요. 단타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오르기가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이렇게 위에 그 아까처럼 쌓이면. 근데 전체 주식수 대비 한 8분의 1, 9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오를 수 있죠. 근데 뉴스가 굉장히 구립니다. 무슨 세계 최초의 무슨 항바이러스 시트제라고 하는데, 어떤 뉴스에서 무슨 세계 최초라고 막 했어요. 이거는 약간 삐끼질 뉴스죠. 세계 최초면은 9시 뉴스에 나왔겠죠. 그죠? 세계 최초면은 항바이러스가 묻지 않은 뭐 획기적인 걸 개발했으면 CNN 뉴스 뭐 그런 나왔겠죠. 세계 최초인데 말이죠. 그런 뉴스들, 그런 삐끼 뉴스들이 좀 눈에 띄는 걸로 봐서는 조금, 어쨌든 이런 뉴스로 요걸로 오른 건데, 그것도 이제 자회사에서 개발한 거죠. 일단 뉴스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정도로 많이 떨어진 종목이면 사실 그 정도 뉴스에도 상한 들어가야죠. 그죠? 허접한 뉴스지만 이 정도로 많이 떨어졌으면은 사실은 그죠. 사실은 오를 때 뉴스 없이 오르는 게 더 좋습니다. 뉴스 없이, 이런 뉴스 없이 오르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이런 뉴스 때문에 오른 거 몰렸을 때, 개인들이 몰렸을 때 지금처럼 주포들이 처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래량은 아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도 지금껏 나왔던 워낙에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니까, 그래도 역시 예전에 워낙에 없던 종목이니까 거래량이 평상시보다는 좀 나온 셈이죠. 상향 요인은 그래도 5일선이 살아있다는 점과 MACD 상향이 다시 떴다는 점, 그리고 장기 차트상에서 하락 추세를 벗어난다는 세 가지 점. 차트적으로는 좋습니다. 물론 일봉상 피레침 맞은 게 단기적으로 안 좋지만 그래도 장기 차트가 일단 좀 더 우선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좀 뉴스가 구리다. 그래서 안 좋은 요인은 피레침 맞은 거 하나, 뉴스가 나오고 오히려 이렇게 된 거는 좀 더 안 좋다. 좋은 요인은 말씀드린 대로 MACD 상향 뜬 거랑 그 다음에 하방 추세 벗어난 거. 우리 이거 그냥 차트로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낙폭과대라는 점이 있긴 한데 두 개 정도. 그리고 또 하나 굳이 넣자면 외국인이 그나마 그동안 빠져나가다가 조금 들어왔다는 점 세 가지. 기관이 파는 거 안 좋죠. 이건 여기다 넣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이 너무 많이 사고 있죠. 맨 아래 이게 개인인데, 개인이
많이 사는 것 자체는 좀 안 좋다. 그래서 좋고 안 좋은 게 좀 섞여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가더라도 조금 감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만으로는 힘들 것 같고, 외국인이 또 어제는 또 팔았네요. 그죠? 어제는 기관은 하고 또 개인만 들어오는 것 같은데, 기관의 매도량이 최근 한 그 12월 들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죠. 굉장히 많습니다. 기관이 거의 뭐 투매하듯이 던지고 있는데 거의 100한 90만 주, 한 200만 주 가량 빠져나가고 있어요. 좀 긴 기간으로 보면은 그냥 괜찮던 기관은 빠져나가고, 많이 나가던 외국인은 조금 들어오고, 다 이제 개인이 들어오는 건데, 이런 소극적인 측면은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장중에 불이 나게 고점이 오길래 20% 이상에서 일부를 좀 매도하라고 의견을 드린 겁니다. 원래는 이 종목 한 반등하기 시작하면 한 50% 정도 목표가를 보고 올 수 있었던 종목인데, 또 하나 좋은 점이 하나 있네요. 아까 1, 2, 3에서 하나 더 좋은 점은 아직 5일선이 살아있다는 점. 그죠? 이게 뭐 다 차트적인 면이니까. 차트는 괜찮다. 괜찮은 것도 아니죠. 피레침 맞았는데. 어쨌든 5일선 타고 5일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MACD 하단을 5일선 타고 오르는지 지켜보면, 만약 5일선 다시 깬다 그러면은 그냥 매도하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장중 고점을 일부러 매도하라고 한 것은, 이렇게 장중에 쫙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그나마 이거는 11% 정도 상승 마감인데, 때로는 오히려 그냥 하락하거나 이렇게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스로 인해서 만약에 다 털 경우에. 물론 그렇게 하락 마감하기에는 너무 레벨이 낮아서 뭐 그렇게 떨어지기는 쉽지 않았던 지점이긴 하죠. 향후에 5일선 깨지면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매물대가 여쯤에 생겼거든요. 대략 가격이 윗단이었으니까 아까 매물대 많은 가격이 5,000원에서 5,3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 5,100원에서 5,300원 사이. 여기를 5,300원 못 들으면은 단기적으로도 좀 쉬었다 가거나 외국인이 들어와줘야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여러 종목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한 종목만 BGF만 설명드리고 다른 종목도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BGF가 어제 장중에 주식 선물 가격이 주식 가격에 비해서 마이너스 9% 정도, 6%, 마이너스 6%, 9% 이렇게 낮았다가 그나마 지금은 한 훨씬 줄었다는 점, 그 점 하나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기관이 조금 주식 선물이든 그렇든 좀 누르려는, 지금 지수를 누르고 있던 중이기 때문에 좀 눌렀는가 싶기도 하고요. 제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기관이 여하튼 조금 뉴스에 비해서 비우호적으로 해서 조금 장중보다는 상승폭을 줄여서 마감한 상태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